안녕하세요, 미쇼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현장은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91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인테리어인데요. 이 공간은 부부 두 분과 큰 따님이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고객님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셨는데요. 바로 대형 건설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니즈사항이 확실했고 어떤 디자인의 톤앤매너나 이런 것들도 원하시는 걸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희 미쇼 디자인과 딱 맞아떨어져서 이 현장이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91평의 넓은 공간을 어떻게 밀도 있게 풀어나갔는지 현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현관입니다. 91평형답게 굉장히 넓은 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쪽에 전부 다 수납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사모님께서는 굉장히 수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여기 집은 전체적으로 벽면 마감이 스페셜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질감의 느낌을 연장시켜서 이런 가구 도어의 마감재도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안에 가구장의 문을 열고 나면은 안쪽에 이런 속통의 자재도 저희는 일반 자재가 아니라 LPM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LPM도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과 무늬가 없는 민자 무늬로 된 것도 있는데요. 꼭 저는 이렇게 오크 무늬의 결이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에 강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벽면 마감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바닥에는 조금 더 클래식한 문양이 돋보이는 타일을 선택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무게감 있고 클래식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다이닝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런 다이닝 식탁이 오픈되어 있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덜 답답하면서도 개방감을 주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벽으로 다 막을까 아니면 유리를 전체로 다 막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유리를 천장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하프만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이 가운데에는 유리를 받칠 수 있는 또 이런 타일의 구조물이 있고요. 타일의 구조물을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또 한 번 바닥에는 유리로 다시 시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열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답답함이 감소하게 되고요. 다만 고객님께서 청소하실 때 유리가 닿아서 깨지진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랫부분에는 금속으로 이렇게 절곡해서 접어서 청소하실 때도 충분히 물기 없게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예쁘면서도 완성도 있는 그런 구조물을 완성해 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기둥은 내력 기둥인데요. 굉장히 크고 두껍기 때문에 이 기둥이 마치 이 집을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박판 타일의 느낌의 트라버틴의 타일을 붙여주어서 천장을 마치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기둥과 연결돼서 이 유리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바로 또 옆에 설치되어 있어요. 또 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마치 신전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양쪽에는 조금 더 슬림한 기둥들을 세워서 출입구를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네, 여기가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입구인데요. 이렇게 작은 기둥을 세워서 조금 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더 웅장해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이 유리 파티션을 설계할 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준 부분이 바로 이런 간접 조명 부분인데요. 이 간접 조명을 이 타일에 매립시켜서 상부와 아래쪽에 유리를 자연스럽게 비춰주기 때문에 밤에는 이 조명만 켜놔도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주방입니다. 사실 이 공간을 설계할 때 굉장히 큰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큰 아일랜드보다는 수납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간을 보면 전체 다 키 큰 장으로 저희가 수납을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전에도 바로 이런 구성으로 주방을 쓰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싱크대는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 인덕션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냉장고에서 조리할 물건들을 꺼내서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고 이제 설거지나 이런 씻는 조리는 또 이쪽에서 하시는 그런 동선으로 삼각형 동선을 이렇게 구성해달라고
명확하게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잘 기울여서 이런 동선의 사이즈가 잘 맞는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지를 잘 체킹을 한 후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이 집은 박판 트라버틴 타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현장인데요. 그 타일과 굉장히 어울리는 이 칸스톤에서 새로 나온 제품 중에 이런 트라버틴 느낌 나는 재질이 있어서 같이 매칭을 시켜서 시공을 했습니다. 투맨 매너가 굉장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공간의 무드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는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전면에 보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보이는 공간까지도 트라버틴의 느낌이 나는 이 칸스톤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굉장히 이 아일랜드가 덩어리감 있으면서도 묵직하게 이 주방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싱크대 공간인데요. 이 바로 앞에 기존에도 원래 그 창문이 있었어요. 사실 뭔가 이 주방의 공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창문을 막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트라버틴으로 형변형이 없는 형태의 주방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사모님께서는 여기 딱 서서 보시더니 바로 앞에 엄청 예쁜 큰 산이 보이거든요. 주방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앞에 탁 트여있는 이 뷰를 보시길 원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서 한번 서서 보니까요, 정말 이 뷰가 너무 아름답고요. 주방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방 발코니인데요. 바로 세탁실과 실외기실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뒤쪽에는 바로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걸레를 빨거나 뭔가 작게 뭔가 빨아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뒤편에서 충분히 손빨래를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샤시 교체가 불가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시를 교체할 수 없어서 큰 창문의 아랫부분에는 사실 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햇빛도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햇빛의 자외선도 맞고 또 이런 뷰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만 노출하고자 저희가 저 밑에 부분을 이렇게 가려드렸어요. 또 저희가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이 문을 전부 다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는 투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이 밑에는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덜 보일 수 있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자레인지 같은 걸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랩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딱 가려놓고 쓰시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이제 와이드가 600 정도 되는 키큰 장인데요. 저희가 키큰 장을 구성할 때 여기가 선반으로 되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팬트리 형식의 서랍 형식으로 구성을 해드리면 서랍을 쭉 꺼내서 안쪽에 있는 것까지 충분히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또 키 큰 장이 두 통이 있는데요. 안쪽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고객님께서 왜 그렇게 저한테 수납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은 저희가 또 서랍으로 이렇게 구성해드려서 안쪽에 있는 컵까지 편하게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도와드렸고, 위쪽에는 이렇게 그릇을 정리하시고 쓰실 수 있는 정리를 놓고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꺼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위쪽도 보시면 컵도 이렇게 와인 홀더도 다 직접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여기 현장은 저희가 키 큰 장을 무늬목으로 사실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무늬목의 특징은 굉장히 내추럴한 질감과 이런 리얼한 느낌이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햇빛에 바래면서 조금 색깔이 변형이 온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채도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 현장의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리얼한 무늬목보다는 이렇게 무늬목의 느낌이 나는 소재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이 소재는 지난번 현장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메라톤 소재입니다. 키 큰 장이 사실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한번 단이 꺾여서 이쪽은 한 데스 뒤로 셋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이닝 공간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이 키 큰 장의 깊이에 맞춰서 쭉 오게 되면은 이 키 큰 장인 라인이 맞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이닝 공간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의자를 넣고 뺄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수납장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도 괜찮으니 이렇게 한번 셋백 시켜서 오히려 이 다이닝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은 마감재로 시공을 하지만 뎁스는 다르게 한번 시공을 해봤고요.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커피포트나 뭐 토스트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올려놓고 쓰실 수 있는 이런 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이 커피장도 저희가 이 사면을 다 트라버틴 느낌이 나는 칸스톤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강하는 작업도 중요하고요. 이 트라버틴 사이에 간접 조명을 또 설계해서 밤이나 이런 무드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을 때에는 이 부분만 딱 켜놔도 굉장히 멋있는 공간으로 연출됩니다. 네, 이곳이 바로 다이닝 공간입니다. 거실에서 바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딱 보이는데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계시는 분이랑 소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테이블이죠. 몰테니시 테이블을 고객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 테이블과 세트로 이제 의자도 같이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의자가 굉장히 다크한 색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의자 제작을 의뢰를 해주셨고,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의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의자 프레임은 우드로 되어 있고요. 이 패브릭은 오염에 강한 그런 패브릭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등받이 컬러는 베이지 컬러, 이 바닥에 앉는 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로 같이 매칭해서 이 전체적인 테이블과 이 의자가 분위기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두꺼운 내력벽이 있는데요. 이 기둥이 마치 천장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접 조명을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이 간접 조명은 기둥벽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 전체의 긴 복도를 따라서 쭉 간접 조명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밤에는 이 간접 조명을 켜놓고 충분히 아름다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융 스위치 많이 설치들 하시죠? 융 스위치 설치하실 때 항상 이렇게 구글 온도 조절기도 함께 세트로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분배기에서부터 UTP선이 연결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용부에 하나 정도는 직접 자가 설치도 좀 가능한 키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이 공간에는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소파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제작해드린 테이블이에요. 이 공간과 어울리는 트라버틴 소재의 세라믹을 선택해서 상판을 만들고, 그 아래의 다리 모양도 이렇게 한번 제가 디자인을 해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다리가 아니고 무늬목으로 저희가 마감을 하고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추럴한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특별한 테이블이고요. 이런 오벌한 타원형의 이런 쉐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없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도 굉장히 추천하는 디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러그도 저와 함께 스타일링할 때 골랐던 러그인데요.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이 톤 자체가 사실 이 전체 벽면의 톤보다 한 톤 더 눌러주는 톤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는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커튼을 이중 커튼을 두껍게 달기보다는 이렇게 좀 가벼운 커튼으로 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벽면의 컬러와 어울리는 질감과 컬러로 제가 선택을 도와드렸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금 천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볼드한 커튼보다는 좀 내추럴한 린넨 소재의 커튼으로 저희가 스타일링을 해드려서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거실의 창문 말고 이쪽에 또 픽스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문을 조금 더 슬림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프레임을 저희가 다 감아서 타일로 마감을 지어서 마치 프레임이 없는 것처럼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바로 바닥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바로 줄눈이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타일 시공을 하게 되면 줄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암수 형태로 나와서 마루 시공하는 것처럼 껴맞춤 시공을 하는 그런 특수한 타일입니다. 그래서 매지가 들어가지 않고 시공도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또 이 타일은 위에 상부는 타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부분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왕충제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크랙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일 시공을 할 때 디커플링 매트를 깔고 그 위에 타일을 시공을 해야지만 타일이 크랙이 가지 않는데요. 이 제품은 그것들이 다 보완돼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디커플링 매트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거실 아트홀 옆쪽으로는 가족실로 진입하는 문이 있는데요. 이 출입구는 양계형 도어로 해서 조금 더 개방감을 넓혀주고 평소에는 이렇게 열어두시고 쓰시기 때문에 마치 거실 공간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거실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바로 사모님을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뒷면에 보이는 저 아치 형태의 구조물 보이시나요? 고객님께서 저희 그 사무실에 미팅 오셨을 때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그 아치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꼭 그거를 우리 집에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한번 이 집에 구현을 해봤고요. 또 수납에 진심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가족실에 꼭 이 하프장을 제작을 해서 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밑에는 저희가 하프장을 제작을 해드리고 이쪽이 상부 쪽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쉐입을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벽면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벽면에 칠해진 이 톤 자체가 베이지하면서도 약간 그레이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톤에 약간 이런 블랙의 어떤 조명의 포인트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또 내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공간을 스타일링할 때 전체적인 벽면의 톤을 베이지하면서도 그레이한 톤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테이블 같은 이런 소품들은 좀 블랙으로 포인트를 잡아줘서 이 공간의 밀도감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테이블 바로 저희가 또 제작해드린 테이블인데요. 상판은 이날코 세라믹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이 하부의 다리는 저희가 또 가구 제작하는 곳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 테이블 굉장히 큰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다리 모양의 쉐입을 디자인을 해드렸고 그 마감 또한 그 오크 무늬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려서 조금 더 내추럴하고 좀 더 클래식하고 멋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자가 바로 고객님께서 기존에 몰테니시 테이블과 함께 사용하고 계시던 의자인데요. 이 공간에 같이 이렇게 매치시키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 집의 트레이드 마크인 트라버틴 느낌이 나는 칸스톤 상판을 저희가 얹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구 위에 그냥 가구로 마감이 되면은 물건을 올려놓고 내려놓을 때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판을 두시면 조금 더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상판을 저희가 제작할 때 그냥 직각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지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 보이는 이 하부장의 도어 컬러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고른 컬러고요. 이 서랍재는 저희가 다 이게 도장 마감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고객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스매그 냉장고를 두셔서 이 가족실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꺼내 마실 때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쪽이 바로 발코니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사실 저희가 이 폴딩도어를 철거하고 확장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주상복합 특성상 이 외창의 샤시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확장하지 않았고 다만 저희가 이거를 폴딩형 샤시로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평소에는 접어놓고 개방된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이 가족실이 바로 이 탄천뷰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는 항상 이 테이블에 앉으셔서 커피와 칩과 함께 이 뷰를 잘 즐기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프장 같은 장식장 같은 거 제작할 때 팁이 이제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 입히면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수납에 진심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수납장의 크기를 크게 제작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기 때문에 큰 수납장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아름답고 가볍게 풀어내고자 제가 이 걸레바지 밑에 디자인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가구보다 걸레바지를 높게 설치를 해드렸고 또 한 데스 셋백을 시켜드려서 조금 더 이 가구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족실 옆에는 바로 마스터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침실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워크인 클로젯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안방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한번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